잠깐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좀 연결해서 그거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아린 기자 계십니까?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되고 있는 만큼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한 건데요. 이 총리는 또 정부 여당은 국민 앞에 더 겸허해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손 의원과 관련한 논란에 공식 대응을 자제했는데요. 내부에서는 일부 미묘한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전칠기 작품의 경우 판권이 문제가 되니 손 의원 쪽에서는 자신의 작품이 면도 있다고 주장한 건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SNS를 통해 금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금 의원이 언급한 부분은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용한 것 같다며 자초지종을 다시 알아본 뒤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목포를 직접 방문해 창성장 등 문제가 된 장소를 시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목포시청에서 목포 시민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 원내대표가 이번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감조차 잡지 못한다고 비판했고 곧 반전의 비카드가 폭로될 것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는데요. 앞서 손 의원을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비판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게는 이번 논란을 두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손 의원은 또 내일 목포 구도심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 예정 부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겠다고 밝혀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선거제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이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채택을 했는데 이에 대한 야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야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국무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3석이나 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겠다는데 과연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 가능할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5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에서 후퇴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고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구아린 기자, 또 카카오 모빌리티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지속되어 온 것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타협점을 논의할 기구를 마련했는데 의견 차이가 여전하다고요. 네, 여당과 정부 그리고 카풀 택시업계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지난달 발족이 한 차례 미뤄졌지만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어렵사리 타협 기구가 마련된 겁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계 종사자 생활도 보장되고 이용자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합리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견 차이가 여전한 만큼 출범 첫날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결국 카풀 문제라며 이 카풀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다른 문제는 법을 개선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범식 막판에는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이 김 장관에게 택시기사 분신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성도 오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일단 대타협 기구를 운영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